네, 지금부터 자바 그 마지막 그 파트인 그 네트워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네트워크를 배웠는지 뭐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는데 저희가 뭐 이렇게 어려운 거, 그 굉장히 중요한 거에 대해서 뭐 하기보다는 간단하게 그 소켓 통신을 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아주 간단한 채팅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6장 그 자바 네트워크라고 하는 부분을 진행할게요. 자, 목차로는 뭐 TCP/IP, 자바의 URL 클래스, URL 커넥션 클래스 뭐 이런 걸 배우고요. 이 앞쪽은 그냥 저런 게 있나 보다 정도고요. 저희가 관심을 갖는 부분은 요겁니다. 여기 소켓 프로그래밍 이렇게 해서 만들어 보는 게 저희의 그 제일 핵심이에요. 여기서는 굉장히 간단하게 그 텍스트 모드로 된 소켓 프로그램으로 채팅을 간단하게 한번 해서 확인만 한번 해볼 거고요. 요거 다음에 약간 응용하는 걸로 저희가 GUI로 된 소켓 프로그래밍을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프로젝트 주제로 이런 걸 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그냥 겸사겸사 해서 저희가 한번 방법이 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업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일단 중요한 것들이니까 좀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시험이 원래는 마지막 주에 그 6월 마지막 주에 원래 수요일 날 시험이 잡혔었는데 저희가 수요일 날 자바 시험이 잡혔었는데 제 생각에 뭐 저희가 굳이 뭐 이걸 대면 시험을 볼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지금 프로젝트를 통하면서 충분히 많은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제 기본 목표가 여러분이 스스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만들자, 이게 제 목표였기 때문에 저희는 따로 그 기말고사를 보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대신 저희는 좀 더 프로젝트에 집중을 해가지고 프로젝트를 가지고 여러분들 성적을 주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뭐 시험을 보자, 그럼 시험을 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한꺼번에 막 시험이 막 몰려 있어서 여러분들 부담도 좀 줄이고 그 다음에 조금은 더 프로젝트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정했으니까 아이고 갑자기 커지네요.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다음에 조만간 다시 공지를 하겠지만 일단은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신 여러분이 프로젝트를 잘 만드셔야겠죠. 만들고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제가 방법적인 거는 이제 고려를 해볼 건데, 여러분들이 직접 여러분이 만든 프로그램을 저한테 설명을 한 그런 식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전원 다 팀뷰어를 설치하시고요. 저희가 원격으로 들어가서 여러분이 일단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제가 여러분이 정말 이 프로그램을 이해하고 있는지 여부를 질문을 통해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여러분이 내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요거를 저희가 명확히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뭐 이번에 성적은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지금 된 상태에 따라서 일단 여러분이 뭐 언제 어떻게 접속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시험 끝나고 그 주 아니면 그 다음 주까지 해서 여러분들 이제 개별적으로 접속을 해서 결과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빨리빨리 진행해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좀 더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토콜 중에 TCP/IP라고 하는 게 있어요. 뭐 여러분 통신 같은 거 배우시면 뭐 세븐레이어 뭐 이런 것들 배우시잖아요. 근데 실제로 통신을 할 때는 TCP/IP 프로토콜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4개의 레이어로 보통 나눠서 처리합니다. 그 중에 이 부분 TCP하고요, IP를 처리하는 이런 프로토콜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TCP는 이름이 트랜스미션 컨트롤 프로토콜이라고 해서
두 데이터 간의 신뢰성 있는 데이터 전송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쪽에서 100개가 있었으면 이쪽에 100개가 도달해 이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런 정보들은 한꺼번에 너무 크면 못 보내니까 쪼개겠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패킷 형태로 만들어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보내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 100개를 보내면 여기에 100개가 도착해야 돼. 이런 거를 보장하는 통신이 뭐냐면 TCP 통신이에요. IP라고 하는 거는 도대체 100개를 보내는데 몇 번지냐 이거죠. 여기 100번지. 사실은 우리 UR에 있죠. 뭐 192.16 뭐 어쩌고 저쩌고 100번 뭐 이런 식으로 이 주소를 찾아보고 갈 수 있도록 해주는 프로토콜이 뭐냐면 이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알리는 프로토콜입니다. 좀 더 자세한 것들은 여러분이 그냥 네트워크 시간에 배우시면 될 것 같아요. 저랑 네트워크를 하는 건 아니고 네트워크를 응용하는 거니까 좀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자, TCP라는 게 있었고 IP라는 게 있고, IP 주소라는 거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숫자로 된 주소죠. 이거를 이름으로도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IP가 있고 DNS가 있고 뭐 이런 용어들이 있습니다. 현재는 32비트의 IP 버전 4라는 걸 쓰고요. 이제 점점 이게 발전이 해서 버전 6, 그러니까 128비트짜리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주소가 엄청 길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장비에 다 주소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는 추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저희가 통신을 할 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이 포트라는 개념이 되게 중요합니다. 뭐 내용을 읽어보시면 되는데, 자, 저희가 인터넷에서 예를 들어서 이쪽에 있는 200번지에 있던 애가 이쪽에 있는 100번지로 뭔가 연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200번지랑 100번지는 찾았지만 이들 사이에 예를 들면 뭐 웹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애 포트를 보통 뭐 80 포트라고 하는데, 그 80 포트로 열면 이 컴퓨터가 여러 기능이 있지만 그 중에 얘가 이제 포트를 80 포트라는 걸 열어서 얘가 이렇게 해서 이 통로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웹을 띄울 수 있게 해주고요. 컴퓨터가 하나로 쓸 수도 있지만 여러 개를 띄우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이제 DB를 띄우도록 하는 거죠. DB. 그래서 DB를 띄우도록 합니다. 근데 DB, 웹은 보통 80이나 8080 포트로 열고요. DB는 뭐, 지난번에 뭐 오라클 같은 경우는 1500, 뭐죠? 1500 몇 번이죠? 어쨌건 32번? 뭐 예를 들면 1532번이라고 하면 여기도 1532번을 열어서 걔를 돌리도록 해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IP가 있는데 요거에 로컬 호스트로 1500 뭐 몇 번 32번 이렇게 띄우면 DB를 띄울 수 있고요. 그리고 8080으로 하면 여기 웹을 띄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 포트를 열어서 포트 간에 통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트라는 개념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컴퓨터가 하나의 역할로 쓰이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역할로 쓰이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포트를 열어서 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1024번까지는 이미 다 정해 놓은 건데, 뭐 예를 들면 23번, 80번, 21번 이런 거는 용도가 다 있어요. 텔넷, HTTP, 뭐 FTP. 그 다음에 여러분이 쓰는 DB 종류에 따라서 아니면 뭐 네트워크 종류에 따라서 그 포트들이 대부분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바꿀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보통 이 포트를 맞춰줘야 돼요. 좀 이따 저희가 소켓 통신할 때도 여러분이 뭐 9000번, 10,000번 이렇게 만들면 여기 10,000번으로 하면 여기서 10,000번으로 접속을 해야 되는 그런 관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포트라는 개념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돼요. 자, URL이라고 하는 거는 그 인터넷의 주소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리소스가 자원이 있는 곳을 이렇게 알려줍니다. 실질적으로 보시면 요 앞쪽에 프로토콜을 붙이고요. HTTP 이렇게 프로토콜 붙이고 주소를 붙이고요. 그 다음에 파일 이름이나 경로를 붙입니다. 그리고 뒤에 포트를 붙여요. 너무너무 잘 알려진 포트. 그러니까 HTTP의 80 이런 애들은 디폴트이기 때문에 포트를 붙이지 않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뭐
톰캣 같은 거 띄우는 이런 경우는 8080이라고 이렇게 넣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뭐 제가 뭐 지난번에 했듯이 JDBC로 접근하겠다 그러면 그거에 해당되는 포트 번호를 적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해당되는 이런 리소스에 대해서 접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저희가 이제 두 번째는 자바의 URL 클래스라고 해서 주소를 쫓아 들어가는 그런 클래스를 쓸 건데, 이거 뭐 크롤링이나 이런 거 쓰지 않으면 별 쓸 일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간단하게 보면 여기다 문자열로 된 애를 줄 수도 있고, 문자열로 프로토콜과 호스트와 포트와 파일명을 줘서 경로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나머지는 거의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URL 클래스의 여러 메소드로는 뭐 get contents, get file 이런 식으로 미리 다 정해져 있는 그런 메소드들이 있어요. 근데 이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input stream. 저희 지난 시간에 스트림 배웠죠. 그래서 스트림으로 열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오픈 커넥션이라고 해서 연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부분을 인터넷을 통해서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특히 컨텐츠를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웹페이지 내용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긁고 올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간단한 걸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URL하고 진짜 이렇게 주소를 적으시면 돼요. 주소를 적거나 아니면 URL 주소를 적은 다음에 여러분이 경로를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그러면 그 경로까지 접근이 가능합니다. 요건 사실은 뒤에 슬래시하고 index.html이라고 하는 게 숨어 있는 건데, 만약에 다른 페이지를 접근하려면 이렇게 주시면 되죠. 그렇게 해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얘가 접근을 하고 나면 저희가 아까 전에 봤던 오픈스트림이라고 하는 메소드.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오픈스트림은 뭐예요? 인풋 스트림 객체로, 그러니까 스트림 객체로, 스트림이니까 뭐예요? 바이너리 형태로 넘어오는 거죠. 그죠? 여기 리더가 붙으면 글자로 넘어오는 거고,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형태로 읽어옵니다. 자, 여기에 있는 요 놈이 그 웹페이지에 접근을 해가지고, 지금 여기 뭐 이 사이트에 접근이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건 여기에 접근을 해서 필요한 정보를 가지고 올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애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URL만 적으면 되는데, 요거는 그냥 요 놈에 대한 정보를 이제 출력을 하는 겁니다. 이건 사실은 별 의미가 없죠.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URL 접근해서 그 URL에 접근되는지를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그 프로토콜이나 이런 정보를 가지고 와서 그냥 한번 찍어보겠다라는 예지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저희가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여러분이 나중에 한번 해보시고 그냥 이거 찍는다는 얘기예요. 화면에다가. 아무 의미 없죠. 왜냐면 내용이라도 긁어보면 모르는데 이게 찍는 건 의미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의미가 있죠. 얘는 이렇게 웹사이트를 긁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저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URL read라고 해가지고 여기 URL 걸고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URL을 오픈스트림을 열었더니 얘를 읽어오는데 얘가 글자로 되어 있으니까 글자로 된 형태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리더로 바꾸고 그걸 어디다 넣어요? 버퍼에 넣죠. 근데 지난번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여기까지는 파일을 접근할 때랑 똑같아요. 요 대상이 누구예요? 요게 웹에 있는 URL 정보라는 것만 달라지고요. 이게 파일일 수도 있고, 그죠? 파일일 수도 있고, 여기 이렇게 URL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것만 알아서 우리가 요걸로 접근하면, 그 다음에 지난번에 똑같아요. 요 버퍼드 리더에 보면 리드 라인이라고 한 줄씩 읽어올 수 있는 능력이 있죠. 그걸 가지고 화면에 이렇게 찍어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출력이 된다는 겁니다. 파일을 넣으면 파일을 읽어오는 거고 URL을 넣으면 URL을 읽어옵니다. 자, 저희가 요거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사이트 레이트는 진짜 옛날 거니까 네이버나 다음으로 저희가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한번 가봅시다. 자, 여기에다가 저희가 이렇게 오른쪽 버튼 뉴 그리고 패키지 뭐라 넣을까요? 네트워크 넣을까요? 네트워크. 그래서 네트워크 이렇게 패키지를 만들 거고요. 저희가 만들 이름은 간단하게
클래스로 뭐라고 할 거냐면 URL read라고 이렇게 만들 거예요. 메인도 하나 만들 거고요. 체크하시고 finish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래 그 폰트를 요것도 지금 거의 끝나가지만 한번 설명드릴게요. 여기 보니까 제가 여기 텍스트 폰트에 가서 여기 베이직에 요거 텍스트 폰트 가면 저희 글자 바꿀 수 있다 그랬죠. 거기에 옛날에는 제가 요런 애를 썼습니다. 비트스트림 뭐 베라산스라고 해서 요게 이제 개발할 때 잘 쓰는 폰트거든요. 그래서 요걸로 전에는 쓰다가 이렇게 약간 통통한 모양으로 됐죠. 자, 근데 뭐 최근에 누가 권해주더라고요. 요거 디트 코딩이라고 해서 네이버인가 다음인지 모르겠는데 어쨌건 거기서 만든 폰트래요. 이게 그 크기나 이런 것들이 개발하기 좋게 이렇게 예쁘게 좀 길쭉길쭉하게 이렇게 딱 나온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모든 글자의 크기가 똑같은 크기로 나온대요. 그래서 요걸로 바꿨습니다. 어쨌건 관심 있는 사람들은 바꾸어도 좋고요. 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저희가 한번 요거는 가볼게요. 자, 여기에다가 저희가 이렇게 할 겁니다. 자, URL이라고 만들 거고요. URL이라고 하는 걸 할 거고, 여러분이 이렇게 new URL이라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빨갛게 된 이유는 저희가 컨트롤 스페이스 눌렀더니 URL이라는 애는 자바 네트워크에 있는 이런 애예요. 그래서 요거를 연결하고요. 여기 URL에다가는 여러분이 주소를 넣어야 되겠죠? 주소를 이렇게 넣을 겁니다. 자, 여기 이렇게 빨갛게 되는 이유는 아무것도 안 넣었지만 빨갛게 되는 이유는 뻔합니다. 뭐죠? 만약에 여기 주소를 적었는데 주소에 있는 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런 가정이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오류를 때리겠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자, 저희가 어쨌건 이렇게 해서요. 네이버를 한번 가보죠. 네이버.com 이렇게 접근을 해서 이 URL을 이렇게 긁어 오겠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앞쪽에 HTTP일 수도 있고 HTTPS일 수도 있어서 이렇게 긁어 왔어요. TTPS네요. 자, 그리고 요게 빨갛게 되어 있으니까 마우스 가져가면 다 해결책이 나오죠. 트라이 캐치로 이걸 요 안에 넣습니다. 자, 여기 보면 malformed URL exception. 이건 뭐냐면 잘못된 URL일 때 일로 오겠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하고 예외 처리되어 있으니까 그냥 넘기겠습니다. 자, 이렇게 URL을 걸었고요. 저희가 뭐 이걸 따로 쓸 게 아니니까 밖으로 뽑지 말고 그냥 이 안에서 그냥 처리할게요. 자, 우리 미리 알아요. 뭐요? 버퍼드 리더라고 하는 애를 사용할 건데 이런 애를 뭐 BR이라고 읽어도 되고 버퍼드 리더를 읽죠. 자, 이런 애를 읽을 거예요. new 어떻게 해요? 버퍼드 리더로 읽을 건데 리더가 필요하죠. 어떤 리더냐면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데 미리 만들 수 있는데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데 인풋 스트림으로 만든 리더 여기 있죠. 인풋 스트림 리더가 있고요. 자, 요거를 선택할 거고요. 아니, 우리 자바 IO에 있는 애로 선택해야 되겠죠. 요거 선택하면 큰일 납니다. JDK 인터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바 IO에 있는 인풋 스트림 리더를 리더에 있는 애로 이렇게 할 거고 요 안에 인풋 스트림이 들어가는 애로 이렇게 만들 거예요. 자, 여기 들어오는 인 객체가 있는데 이걸 전번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new file reader 이렇게 해서 파일 인풋 스트림이나 파일 리더 이런 걸로 읽어와 버렸죠. 근데 여기는 이 애가
인풋 스트림 리더가 읽어오는 애가 기본적으로 뭐예요? 이걸 주고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얘는 스트림을 읽어오게 돼 있죠. 스트림. 그러니까 리더를 읽는 게 아니라 스트림으로 된 애를 읽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번에 어떻게 해요? new file input stream이라고 해서 파일을 읽어올 수도 있는데, 저희는 이제 파일을 읽을 게 아니라 뭘 읽을 거라고요? 여기는 URL의 정보를 읽어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어떻게 해요? URL로부터 어떻게 해요? 오픈 스트림이라는 걸 했더니, 크게 봅시다. 오픈 스트림을 했더니 인풋 스트림, 여기 들어가야 되는 인풋 스트림을 준대요. 그럼 요거를 선택만 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저런 애를 읽어올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 오픈 스트림에서 문제가 생겨요. 뭐냐면 얘도 스트림을 열다 보면 오류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어떻게 해요? 이 두 번째 있는 거로 여기에 try catch, IO exception을 처리하는 거예요. 전번에도 몇 번 얘기했는데, 여기 오픈 스트림이라는 데 보면, 오픈 스트림하고 이렇게 가서 보면 아예 이 오픈 스트림이라고 하는 인풋 스트림을 리턴하지만 반드시 IO exception을 처리하도록 미리 정해져 있는 메소드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요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잘못 열릴 경우를 막고 그래가지고 처리를 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주소문이나 없애버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준비가 됐다면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다가 while문을 돌릴 건데, 어떻게 해요? 뭔가를 받아와야 되겠죠? 라인으로 뭔가를 받을 건데, 이런 라인에 대한 정보가 없으니까 위에다가 스트링으로 된 라인을 하나 이렇게 준비를 할 거고요. 빈 문자열로. 이 라인에다가 뭘 넣어요? 저기 있는 버퍼드 리더로부터 어떻게 해요? 버퍼드 리더로부터 어떻게 해요? 리드 라인이라고 해서 스트링으로 된, 요게 스트링으로 됐기 때문에 여기를 스트링으로 받은 거죠. 자, 스트링으로 된 애를 넘겨주면 라인이라고 하는 애가 여기서 물어봐야 되겠죠? 얘는 조금 더 붙이는 게 나을 거고, 라인이라는 애가 뭐가 아니라면, 널이 아니라면 일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얘를 뱅글뱅글 돌려버릴 거란 말이에요. 자, 끝까지 읽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sysout으로, 아니면 이걸 가지고 뭘 처리를 하면 되는데, sysout으로 뭐 하면 돼요? 저 라인이라는 애를 화면에 찍으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저기서 PR을 열었기 때문에 close라고 닫아버리시면 돼요. 물론 저희가 얘를 밖으로 뽑아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여기서 finally 문에서 닫아도 되고요. 정상적으로 끝나고 나면 그냥 닫으면서 나오면 됩니다. 항상 중요한 건 열면 닫아야 돼요. 그것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로 해서 네이버를 읽어오면 컨트롤 F11 이렇게 읽으면 여기 아래쪽에 이렇게 읽어옵니다. 별거 없죠, 그죠? 아주 간단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네이버에 가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페이지 소스 보기 하면 그때 나오는 내용이에요. 줄 단위로 땡겨온 겁니다. 물론 이제 크롤링 하려면 여기서 뭐 특별한 클래스를 찾아서 뭐 뽑아오고 뭐 이러면 되는데, 그건 이제 여러분이 필요한 사람들이 찾아서 하면 되죠. 이렇게 연결만 돼서 여기에 왔으면, 중요한 건 그거죠. DB도 이렇게 당겨서 내가 원하는 내 변수, 파일 안에 있는 변수로 당겨오면 여기부터는 자바의 세계예요. 여기부터는 여러분이 자바를 얼마나 잘하느냐 이런 문제죠. 네트워크는 여기까지가 네트워크예요. 그러니까 이거 URL 열고 이렇게 당겨와서 넘겨준 데까지가 네트워크입니다. DB도 마찬가지였죠. 쿼리 날려서 걔가 리턴해서 온 것까지가 뭐예요? DB예요. 그 다음에는 다 자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별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기본만 아시면 다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URL 클래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웹페이지를 이렇게 한번 쫙 당겨 봤습니다. 간단하죠? 저희가 파일 배울 때는
힘들게 배웠는데 이거 하려고 쓰는 겁니다. 그죠? 아주 쉽습니다. 여기만 파일이냐 URL이냐 이것만 관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저희 자료로 넘어가서 자, 그래서 이런 동작을 했고요. 자, 여기 보면 URL 커넥션 클래스라고 있어요. 자, 주어진 원격지 주소의 URL에 네트워크를 접근한 후에 데이터를 보내거나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네이버를 하고요. 이거 옛날 자료라서 그런 것 같은데 여기 HTTPS였죠. 보안을 강조해서 얘가 시큐어로 바뀌었어요. 자, 그 다음에 저희는 그냥 연결했는데 얘는 오픈 커넥션이라고 해서 그 커넥션 객체를 열고요. 그 다음에 커넥션 객체하고 뭐 기타 등등 동작을 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URL 커넥션이 이렇게 그냥 열 수도 있고 생성자가 이렇게 URL을 넣어서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렇게 커넥션 하면 연결이 된답니다. 그리고 여기 다양한 메소드가 있어요. 커넥션도 하고 컨텐츠도 가져오고 뭐 타입도 가져오고 컨텐츠 길이도 알아오고 뭐 기타 등등. 그리고 요게 중요하겠죠. 인풋 스트림으로 get 인풋 스트림으로 인풋 스트림을 가져올 수도 있고요. get 아웃풋 스트림이라고 해서 출력 스트림을 준비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커졌죠? URL을 열릴 수 있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봤더니 얘가 아까 우리가 만든 애랑 이건 좀 그런데 아까 우리랑 만든 애랑 똑같습니다. 우리는 아까 어떻게 했어요? 이건 안 만들게요. URL을 이렇게 적어주고요. 얘가 이렇게 커넥션으로 걸었습니다. 커넥션을 걸면 이런 객체가 하나 만들어져요. 만들어지면 어떻게 해요? 버퍼드 리더라고 우리 아까 한 애랑 똑같죠? 걔가 읽어오는데 얘는 어떻게 해요? 인풋 스트림 리더를 읽는데 아까랑 다르게 요놈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요 객체로부터 get input stream에서 읽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만 다르죠.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클래스가 다르다 보니까 여기서 우리가 사용한 클래스가 다르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해요? 요 사용하는 요게 달라요. 근데 어쨌건 얘도 인풋 스트림이기만 하면 요 안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넣어놓고 라인으로 읽어서 찍습니다. 그럼 결과는 똑같아요. 그럼 여러분은 이런 클래스로 할 수도 있고요. 똑같은 일을 이런 클래스로 할 수도 있습니다. 편한 걸로 쓰시면 되죠. 근데 아무래도 얘보다는 얘가 능력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요걸로 여러분이 한번 만들어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요 URL 커넥션은 아까 얘기처럼 능력이 더 있다 보니까 얘는 커넥션을 이용해서 원격지로 데이터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HTTP에 배우셨는지 모르겠는데 HTTP에 get 방식이나 post 방식으로 데이터를 보낼 수 있어요. get 방식은 그냥 여러분이 보낸 데이터가 밖에 노출된 거고요. 포스트 방식은 헤더에다가 이거 심어서 보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여기에다 주소를 실어 가지고 보통 포스트 방식으로 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노출 안 시키는 게 좋으니까 그렇게 쓸 수도 있답니다. 요건 이제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웹이나 뭐 스프링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배울 때 아마 자주 쓰게 될 거예요. URL 커넥션 클래스를 이용해서 그 웹 서버에 데이터를 보내려면 URL 생성하고 객체를 얻어오고요. 그 다음에 set to output이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웹으로 출력한다라고 하는 거 설정하고 커넥션에서 연결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웹으로 써야 되니까 출력 스트림을 얻어온 다음에 그 출력 스트림에다가 데이터를 쓰면 그러면 데이터가 날아갑니다. 아까는 우리가 읽어오는 거였고요. 이거는 데이터를 보내려고 하죠.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출력 스트림을 가져와야 돼요. 근데 이 출력 스트림 가져오는 애는 여기서 배웠죠? 어떻게 해요? get output stream 하면 output 스트림이 온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어떻게 해요? 적어가지고 보내면 되죠. 출력해서 보내면 됩니다. 방법은 이거예요.
이게 뭐 경우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지금 이 주소가 될지는 잘 모르겠고요. 이 CGI 진짜 옛날 구닥다리라서 여러분이 그 나중에 웹을 좀 더 배우신 다음에 여러분이 원하시면 뭐 아이디나 패스워드 이런 거 실어가지고 그냥 날려보시면 돼요. 그래서 URL 적으시고 원래는 요 뒤에다가 여러분이 이렇게 뭐 물음표에서 뭐 넣는 그런 정보가 있었다. 뭐 그런 방식이 있었다. 그러면 그때 요거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URL 적고요. 그 다음에 커넥션 객체 요렇게 준비해 놓고요. 커넥션 객체 준비해 놓고 요렇게 그 커넥션 객체에다가 어떻게 해요? set to output이라고 해서 출력 모드 설정하고요. 출력 모드로 설정하고 그 다음에 output stream writer로 이거 글자로 쓰겠다는 얘기예요. 그죠? output stream writer 라이터가 붙었으니까 이 버퍼는 없이 버퍼는 안 쓰고요. 버퍼는 안 쓰고 그냥 스트림 라이터로 출력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출력 스트림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 get 하면 출력 스트림이 만들어진 걸 라이터에 넣어놓고 이게 하는데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만든 아웃풋 객체에다가 적는 거예요. 패밀리 네임은 기태고 그 다음에 인 네임은 뭐 여기 원래 제가 참고했던 책의 저자 이름이 황기태거든요. 저랑 이름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를 이렇게 보내고요. 정보를 보내면 그냥 결과가 나오겠죠. 이걸 통해서 나온 결과를 여기부터는 다시 받아오고 싶은 거예요. 그 결과를. 그래서 리더로 읽어올 건데 버퍼드 리더를 읽고요. 그 다음에 그 리더의 그 스트림 리더를 이렇게 어떻게 인풋 스트림 리더를 읽고 그 다음에 저희가 만든 요거 연결 객체로부터 스트림을 받아오는 거예요. 결과물을 받아오는 겁니다. 그거를 다시 어떻게 해요? 라인으로 읽어서 화면에 찍는 거죠. 그러면 이 날라간 결과 여기에 뭐 아마 요 놓으면 그 제대로 이게 날라왔냐 이걸 테스트하는 그런 페이지인 것 같은데 그게 화면에 이렇게 찍히면 그거에 대한 그 홈페이지 정보를 그냥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거는 뭐 크게 중요치 않으니까 지금 이 사이트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엔 됐는데 자 그냥 이거 긁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냥 되는지 여부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냥 빨리 긁어다 보여드릴게요. 자 어떻게 쓰는 거냐면 클래스가 이렇게 있으면 클래스의 이름이 여기 보듯이 이렇게 URL 커넥션 라이터라고 하는 애로 만들어진 거예요. 아이고 저장을 안 했네. 잠시만요. 네, 여기 똑같이 라이터라고 만들 거고요. 저 원래는 메인을 만들어야 되는데 긁어다 쓸 거라서 그냥 책에 있는 걸 이렇게 긁어다가 여기를 이렇게 엎어 썼어요. 여기 보면 막 오류가 막 되는데 이유는 위에 뭐가 없어요. 이거에 대한 라이브러리가 없죠. 근데 컨트롤 시프트 O 이렇게 되면 얘가 필요한 애들을 불러요. 그리고 요게 요런 애 이름이 겹치다 보니까 선택하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쓰는 자바 IO에 있는 애로 선택할 거고요. 이것도 URL이 두 종류가 있는데 자바 넷에 있는 애를 쓸 거고요. 커넥션도 URL 커넥션도 두 종류가 있는데 저희 자바 넷에 있는 요거로 쓸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오류가 싹 다 사라지죠. 다 사라지고 아까 있던 그 예제에 있던 애를 그대로 해서 한번 돌려보면 네. 지금 보니까 사이트가 이런 사이트가 없어서 그래요. 지금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거를 네이버로 그냥 한번 넣어서 해볼까요? 이게 틀려서 아마 안 될 건데 택도 없을 건데 저희 그냥 혹시라도 제가 어떻게 넘어가나만 한번 보려고
이렇게 한 다음에 저희가 얘를 이렇게 날려보면 지금 이거는 요 주소 때문에 얘가 읽어온 거고요. 그죠? 요걸로 연결해서 이걸 읽어온 거고, 저희는 요걸로 저쪽으로 라이팅을 해버렸는데, 예, 뭐 그 정보는 날아가지 않은 것 같아요. 날아가지 않고 그냥 저렇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자, 뭐 어쨌건 뭐 이런 애를 쓰는 애가 있었다. 포스트 방식으로 뭔가 쓰는 애가 있다. 그러면 그때 그거에 맞춰서 여러분이 그 웹에 보시면 그 폼 안에 있는 그 이름에 맞춰서 이걸 날리시면 얘가 정보를 들고 날아가는 겁니다. 이거 웹에서 할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 그 서블릿이나 스프링 배우면 그때 저 아주 지겹게 배웁니다. 지금 3학년들은 지금 뭐 스프링 그러니까 링크반 이런 친구들은 저거 하고 있어서 잘 배우고요. 여러분들 링크반 들어오시면 저한테 스프링 잘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요. 어쨌건 요거는 그렇게까지 저희가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소켓 프로그램이라는 걸 들어가야 되는데, 자, 여기부터는 또 많이 다른 얘기니까 저희가 뭐 이렇게 아주 길진 않지만 저희가 요거는 영상을 끊고 다시 요거에 대해서는 다시 찍을게요. 그래서 소켓이라고 하는 애를 어떻게 쓰는 건지 라고 하는 거를 좀 배워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중에 최종적으로 지금 이 도스창에서 얘는 간단하게 만들 건데, 도스창에서 이렇게 서버 하나 띄우고요. 클라이언트 한 다음에 서버랑 클라이언트가 이게 접속을 해서 이렇게 뭐 안녕, 너도 안녕,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게 되게 유치한 채팅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일단 요거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 저희 옛날에 GUI 만들어 놓은 거 있죠. 채팅 GUI. 그거 이용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채팅하는 거 요거 한번 써볼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정리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건 기대를 하시면서 소켓은 재밌겠죠, 그죠? 소켓이라는 게 뭐 네트워크 프로그램이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은 되게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자바가 다 해주고요. 저희는 그냥 데이터만 쓰고 읽고만 하시면 돼요. 자, 일단 저희가 이 영상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저희가 다음 시간에 나머지 것들 다시 촬영을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영상이 두 가지 정도 더 남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시간까지 보시면 소켓이 뭔지, 소켓 서버가 뭔지까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